티타임을 즐기고 있던 영국의 한 작은 카페. 그곳에는 유난히도 활기찬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날씨에 대한 이야기,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를 우려내는 방법, 그리고 가장 열정적으로 오르내리는 화제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화제의 중심에 선 32살의 평범한 여성 에밀리 웨스트. 맨체스터 태생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녀는 최근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을 간직한 채 이곳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기만 하면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날아온 날카로운 질문에 에밀리는 얼굴이 빨개지며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는 묻지 말아주세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카페 안은 삽시간에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에밀리와 그녀의 가족이 겪은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나고 자란 32살의 평범한 여성 에밀리 웨스트입니다. 생김새나 취향은 지극히 평범하지만 제게는 세상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저를 포함한 세 남매가 전부였지만 그 존재 자체가 제 인생의 전부였죠. 특히 아버지 존 웨스트는 제 영웅이자 인생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아버지에게서 무한한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5살 무렵 유치원에서 친구와 다투다 넘어져 무릎이 까져 크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내 딸은 정말 강한 공주님이야. 금방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저를 울음 대신 미소 짓게 했고 곧바로 씩씩하게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늘 그러했습니다.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며 제가 넘어지면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분이었죠. 하지만 저의 유년 시절이 언제나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은 어머니를 잃은 일이었어요. 제가 16살 무렵 어머니는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병만은 예상보다 훨씬 무섭고 강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가족들을 걱정하며 투병 생활을 이어갔고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도 우리를 위해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머니는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아버지는 홀로 남은 외로움을 온전히 견뎌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남매에게 언제나 너희가 내 세상이야 라고 말씀하곤 했지만 그 말 속엔 다 말하지 못하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이 시리고 아파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와 형제들은 각각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의논 끝에 아버지 댁 근처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늘 혼자 계실 아버지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아버지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아담한 집을 구했고 그곳에서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까이에 살게 되자 아버지와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 할아버지 댁에 들러 함께 시간을 보냈고 주말엔 가족 모두가 아버지 댁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들과 장난치고 웃음을 터뜨리며 행복해하셨죠. 그 모습을 볼 때면 예전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아버지 마음속에는 어떻게 남아있을까 문득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더 밝게 지내셨고 내가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또 있었나? 너희가 있어서 정말 좋아. 라며 늘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몇 달 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 아이들이 할아버지 댁에서 떠들썩하게 놀고 있던 그때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이었고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아이들과 TV를 보고 계시던 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에 오셨고 요리를 하는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항상 너에게 고맙다. 너희 엄마와 함께 너를 참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말씀에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려는 순간이었죠. 아버지는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고 문을 닫으려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셨습니다. 에밀리,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구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달려가 아버지를 붙잡고 동시에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고 구급차가 도착하길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이 소란을 듣고 달려왔고 저는 그들이 더 크게 놀랄까봐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아빠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끄덕이셨지만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어 급히 돌아오라고 알렸죠.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몇 분이 마치 영원같이 느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곧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은 아버지에게서 심근경색과 관상동맥 질환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즉각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 특성상 수술 대기 시간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몇 달이라니요? 그 사이에 아버지 심장이 견딜 수 없을 텐데요. 하지만 병원 측은 이미 대기자 리스트가 길게 늘어져 있고 절차상 빨리 수술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설 병원을 알아볼 수도 있었지만 수술 비용은 적어도 3만 파운드, 약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했고 당장 치료 가능하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유럽 내 다른 병원들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프랑스나 독일,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도 대기 기간이 길거나 외국인 고령 환자의 위험 부담을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과 SNS까지 총동원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간절히 원했고 그렇게 발버둥치던 중 절친 소피아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에밀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봐. 거긴 의료기술이 굉장히 빠르고 수준도 높다고 들었어. 처음엔 한국까지 가야 한다니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너무 먼 나라고 비행기로 10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큰 부담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절박한 마음이었기에 한국의 병원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곳이 눈에 띄었고 병원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심장 수술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서울 아산병원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환자분의 진단서와 검사 결과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수술 가능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와 치료 후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메일을 읽는 순간 마치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준비해 보냈고 빠른 회신이 왔습니다. 환자분은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하시며 저희 병원에서 2주 후에 수술 일정이 가능합니다. 2주라니 영국에서는 몇 달 후를 기약해야 했는데 말입니다. 망설일 겨를도 없이 결심이 섰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뒤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영국에서 가족들 곁에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는데 굳이 외국까지 가야 하니? 라고 주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아빠가 살아계셔야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믿고 함께 가주세요. 라며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출발 당일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향해 아프지 말고 얼른 나아서 돌아와요. 라며 꼭 끌어안았습니다. 남편 역시 공항까지 동행해 장인어른 꼭 완치하셔서 돌아오세요. 우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아버지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정말 한국에 가서 수술이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 역시 불안감이 컸지만 아빠,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적으로 손꼽히고 심장 수술 성공률도 아주 높아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라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아버지가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며 이동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아버지 손을 잡고 괜찮은지 확인했고 아버지도 담담한 표정으로 이왕 가는 거 잘해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세련된 시설과 유려한 안내 시스템에 한 번 놀라고 서울 아산병원에 들어섰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병원 시설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는 팀이 따로 있어 통역에서부터 입원 수속까지 차근차근 도와주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아버지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영국에서 받은 검사보다 더 정교하고 빠른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주치의와의 면담에서는 3군데 혈관이 막혀 있고 특히 왼쪽 주관상 동맥의 협착이 심각합니다.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즉각적인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합니다. 라는 설명이 이어졌죠. 의사는 화이트보드에 심장의 구조를 직접 그려가며 수술 방법과 절차 그리고 위험도 등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아버지도 이 설명을 차분히 들으며 이해했습니다. 꼭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호사들도 수술 전 준비부터 수술 후 관리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자정부터 금식해야 하고 수술 당일 아침엔 소독제를 사용해 샤워를 해야 하며 저는 보호자로서 대기실에 있어야 하고 수시로 연락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시기였습니다.
영국에서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와는 사뭇 다른 디테일한 안내와 환자 중심적 태도가 제게는 꽤나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아버지 곁에 있었고 간호사들이 와서 수술은 9시에 시작된다고, 환자분 상태가 좋아서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운 상태였지만 생각보다 차분해 보이셨어요. 에밀리, 여기 병원 사람들만 봐도 마음이 놓이는구나. 모두가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 저는 괜히 울컥했지만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밝게 웃으며 아빠 곧 끝날 거예요 라고 위로하였습니다. 침대가 수술실로 이동할 때 복도에서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작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는 모습은 제게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수술실 문이 닫히고 나자 저는 대기실에서 한없이 초조함에 떨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정된 수술 시간은 5시간이었지만 대기실 화면에는 수술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간호사가 다가와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나마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어 잘 버티고 있어. 아버님께서도 분명히 잘 이겨내실 거야 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5시간이 조금 넘었을 때 주치의가 수술실에서 나왔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아버지는 괜찮으신가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막힌 혈관 모두 우회로를 연결했고 심장 기능도 안정적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고마움과 안도감 그리고 긴장이 모두 해소되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회복실에서 의식을 되찾았고 저는 그 곁을 지키며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에밀리, 살아있구나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또 한 번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아버지는 약간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 오길 잘했어. 정말 잘했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아버지는 한국 병원에서 회복 과정을 밟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좋아졌고 의료진은 혈압과 심박수를 면밀히 관찰하며 저염식 식단과 적절한 운동을 권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었으니 열심히 따라야지라며 적극적으로 재활에 임하셨습니다. 주치의는 수시로 병실을 찾아와 지금 회복 속도가 매우 좋습니다. 앞으로도 약물 복용, 식단, 운동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퇴원 전날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사람 중심적일 줄 몰랐어. 의료기술도 뛰어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참 따뜻해. 너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고맙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이 모든 건 아빠가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대 아빠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퇴원날 병원 직원들이 웨스트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보내기 위해 저는 아버지와 함께 서울 시내를 잠시 둘러보았습니다. 경복궁에 들러 웅장한 고궁의 아름다움을 감상했고 한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울의 거리 풍경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한 표정으로 이제 이 세상이 전부 다르게 보여. 마음먹기에 따라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건강을 되찾으니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따스해 보이던지 제 눈가에는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치료와 회복을 마치고 우리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과 아이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들었고 아버지는 손주들을 안으며 너희 할아버지 다시 살아났어. 라며 장난스럽게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전과 달리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셨습니다. 아침이면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을 하고 식단도 저염식으로 바꾸어 혈압을 관리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존, 정말 젊어진 것 같아. 라고 말할 정도로 아버지의 얼굴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버지가 내가 한국에 가서 치료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의아해하더군. 하지만 난 자랑스럽게 말해. 한국 의료 기술이 최고야. 거기서 나를 살려줬어. 라고 말이지. 라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이 남달라져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영국 내 교류 모임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카페에서 저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에 가서 수술 받을 정도였어? 뭐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그때마다 저는 이야기하죠. 그건 우리 가족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아버지를 살렸어요. 한국은 단순히 의료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환자를 정말로 존중해 준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오늘도 저녁 무렵 아버지의 집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할아버지랑 놀며 종알거리고 아버지는 모처럼 한껏 붉어진 노을을 보며 참 살기 좋은 세상이야. 이 아름다운 일상을 지켜볼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다시 한번 정말 고맙다고 속삭이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아빠, 우린 서로에게 고마운 거예요. 아빠가 있으니 가족이 있죠. 라고 대답합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았고 따뜻함을 배웠으며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회복하셔서 할아버지로서 손주들에게 더욱 활기찬 에너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한국 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그럼 꼭 한번 가봐야지. 너희 할아버지를 살려준 아름다운 나라라고라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이처럼 저희 가족은 한국 덕분에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때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결책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그 해결책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깨달은 점은 단지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아버지는 이미 고령이었고 심장 상태도 좋지 않아 영국에서는 높은 위험군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치료를 망설이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진들은 환자의 나이와 복잡한 질환의 정도를 문제 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수술을 안전하게 진행하고 최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저희와 마주 앉아 차트를 펼치고 혈관 사진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현재 혈관이 막힌 부분은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우회수를 통해 충분히 혈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고령이라도 저희 팀은 그러한 상황에 익숙하고 경험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의지와 보호자분의 지지입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고령이라서 어렵다가 아니라 고령이지만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의료진의 태도. 그 차이가 아버지에게도 커다란 희망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담당 간호사와 함께 천천히 복도를 산책하며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를 쓰는 간호사들이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서툰 영어와 손짓 발짓으로도 환하게 소통해 주었습니다. 웨스트 씨, 힘내세요. 조금만 더 걸어볼까요? 아버지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웃으며 그래, 조금 더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따뜻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회복 과정에서 가장 좋아했던 시간 중 하나는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식사는 유럽식과 한국식이 섞여 나왔는데 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한국 반찬들을 맛보곤 했습니다. 이건 뭔가 짭조름하면서도 담백하네. 건강에 좋은 느낌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간호사는 소금 함량을 줄인 김치나 된장국 그리고 채소 중심 식단이라서 심장 건강에 좋아요라며 살짝 웃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순간마다 나중에 이 레시피를 집에서도 따라해보면 어떨까? 라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는 아버지와 병실 창문을 열고 바깥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도심의 화려한 불빛이 아버지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요? 그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은 시원했고 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이제 이 숨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아. 기적 같은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번 여행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뒤 우리가 가족과 재회했을 때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형제들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매일같이 달라진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집에서 조용히 TV만 보시거나 가끔 식물에 물을 주시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 모임에도 참여하고 손주들과 자전거 라이딩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의사가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의욕이 가득하셔서 언제나 괜찮아. 이젠 내 몸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라며 웃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면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얻은 것은 단지 새로운 심장이 아니라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희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이 언제 어떻게 방향을 틀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함께 있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확신을 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신도 모르는 잠재력과 희망을 믿어보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에이 그렇게까지 해서 뭐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한국이 그러했듯이 여러분께도 그 길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고 제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그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한국을 경험해 보세요. 병원에 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시간을 내어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희 가족을 살렸듯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길이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해드렸길 바라며 아버지의 회복을 기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오래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곧 다시 한국을 찾을 계획이에요. 그땐 다시 한번 저희를 살려준 나라에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